이번 과정은 비기너스 가이드입니다. 비기너스 가이드. 그러니까 아이폰 앱 개발을 시작하는 첫 단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오브젝티브 C를 공부를 했었죠. 자,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하고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비기너스 가이드입니다. 근데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이 뭐냐니까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죠. 시금석. 자세히 보시면은 얼핏하게 보이는 것이 시금석에서 금을 칼이죠. 칼을 시험한 돌이다. 누구였나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중국에 있는 어떤 예전의 장수가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바위를 잘라봤다. 그래서 뭐 시금석 칼이 잘 들더라. 뭐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설인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번 과정 자체가 바로 시금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장은 크게 보시면은 제 1장, 2장 간단한 개요. 그러니까 개발자 센터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별 그렇게 설명을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앱 개발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때 등록을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개발자 센터라는 게 있다. 그리고 개발자 등록을 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고 안 하더라도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iOS용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립니다.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이고 그리고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개념이고 원리죠. 그게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년 정도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3년간 배워야 될 것을 이 3장에 몽땅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3장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공부하는 3년 동안의 공부가 다 자동으로 이해가 되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구조죠. 근데 말도 안 되긴 하지만은 그게 말이 돼요. 왜냐니까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복잡다단한 현실로부터 그 복잡다단한 현실을 관통하는 아주 적은 양의 논리, 그 논리를 도출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가장 얘기를 하죠. 그런 추상화 과정이 가장 잘 적용된 예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자본론이라는 책 자체가 복잡다단한 경제 현상으로부터 그러한 경제 현상을 낳는 도출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 현상을 발현시키는 어떤 핵심적인 논리, 그죠?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논리적 전개 과정이 자본론 1부, 2부, 3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죠. 이제 그런 책을 보면은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복잡한 현실에서 무늬만 걷어내면은 서로 다른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 책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의미,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훌륭하다는 말은 아니고 경제학적이 아니고 논리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뭐 이론의 여지가 많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썩 그렇게 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줄기세포처럼 지식에서도 줄기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으로든 다 분화될 수가 있는 지식. 그게 이른바 이제 줄기 지식이죠. 그런 줄기 지식을 설명한 부분이 제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복잡다단한 현실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죠. 우리가 테이블 뷰라고 하는 앱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만들면서 갑자기 3장에서 갑자기 4장에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이러저러한 앱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마구마구 이제 제가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게 시금석입니다. 원래는 4장만을 제가 원래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4장만 보여드리면 3장은 빼고 4장을 바로 수업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4장을 공부하고 다음에 3장을 공부하도록 구성을 했다가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그런 추상화 과정, 복잡다단한 현상으로부터 어떤 논리적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어떤 논리의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유추하고 추론하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마치 코끼리죠, 그죠? 코끼리를 손으로 막 더듬으면서 눈 감고 더듬으면서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장을 먼저 했다가, 그게 시금석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앱 개발자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어떤 추상화 능력, 추론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제 4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4장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면 수강생이 아무도 없고, 그러면 제가 생계에 약간의 곤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추론, 그러니까 제 3장이 정답이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정답을 3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을 4장에 적용할 수만이라도 있으면은, 그죠? 적용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앱 개발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3장에서 배운 논리들이 4장에 정답을 이미 얘기를 해주는데도,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현상하고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 머리는 이쪽 분야하고는 안 맞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금석, 그죠? 바위를 자를 수 있는 칼인지 아닌지, 그런 바위 참 좋잖아요. 내 머리가 바위와 부딪혀서 바위를 탁 죽일 수 있는 머리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전공을 찾아봐야 될 머리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제일 어려운 두 개의 장이죠. 3장이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수업 듣기에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나? 이렇게 쉬운가? 너무 쉽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2 더하기 2가 왜 4인지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버트란트 러셀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2가 왜 4인지를 고민하다가 대수학 원리라고 하나, 프린시플 오브 매스매틱스, 프린스피카 매스매티카인가 하는 그런 책까지, 굉장히 큰 책이죠. 두꺼운 책도 적을 쓸 만큼. 간단한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보이는 것 속에 복잡다단한 모든 논리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3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3장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할 내용은 다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정답이 실제 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 4장입니다. 3장, 4장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진도로 나가질지 아니면은 다른 진로를 찾을지 스스로 결정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전체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15분 단위로 해서 대개 한 40개 정도 시간이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니고 대략 3, 4일, 길면은 3일, 짧으면 이틀 정도면은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